안녕하세요. 현재자유시아 투돈자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돈이 모이는 경로를 만듭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아무래도 월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참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돈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또 말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그 목돈을 갖고 또 새로운 어떠한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고, 그렇게 점점 더 큰 돈을 만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느리더라도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방법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돈이 모이는 그 경로를 저는 어떻게 짜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그림은 베이스캠프라는 회사의 빗물 집수 시스템을 가져왔어요. 돈을 모으는 것도 이거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이렇게 비가 온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두면은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남는 물이 없겠죠. 근데 이렇게 빗물 바지를 만들고 뭐 집수기를 만들어서 밸브를 설치해서 이렇게 물통으로 차게끔 1, 2, 3, 4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는 이 비를 갖고 물통을 채워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돈도 저는 이런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은 비가 올 때마다 저절로 이렇게 물통이 차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일환으로 저는 가계부를 쓰고 있죠.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노동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노동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,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작성을 하면은 내가 어디서 돈이 새 나가고 어느 부분을 좀 양보할 수 있고 내 목표에 근접할 수 있게 소비를 좀 핸들링 할 수 있거든요. 물론 뭐 저만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간이 남으면은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저는 이게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월급으로 지금 1억 모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. 지금 한 개의 분기가 지난 것과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, 4월, 5월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.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대충 나의 소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.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고, 나는 노동 원가로 요 정도를 쓸 거야. 94만 원 정도 쓸 거야. 목표는 60만 원이지만 94만 원 이하로는 좀 안 될 것 같아. 뭐 이렇게 목표로 잡았고, 그 다음에 노동 비용으로는 48만 원을 쓸 거야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. 세부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과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금액이 좀 지켜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내역들을 보면서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뭐 이것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주거비부터 보죠. 주거비는 50만 원씩 3달 동안 나갔어요. 근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줄일 수가 없죠. 계약을 했는데 줄일 수가 없는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는 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간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무주택자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받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, 만약에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의 컨디션과 같은 곳을 전세로 구한다 라고 하면은 한 8천이면 구하거든요. 이 지역에서 8천도 안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제가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아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 6천만 원에 한 3%의 이율이라고 치더라도 뭐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. 50만 원씩 지금 생짜로 내면은 1년에 600만 원을 내는데 그거를 18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2천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얻을 수 있는 투자 금액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. 이 주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주거비는 조절이 가능하다. 아직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, 생활비는 제가 15만 원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사실 지금 지내보니까 15만 원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.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3월부터 조금씩 생활비를 이렇게 줄여왔지만 이게 거의 한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생활비는 조절이 안 될 것 같다. 그리고 통신비도 제가 뭐 4만 원이라 잡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조절을 했죠. 이거는 지역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충분히 뭐 9,900원 이하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통신비도 조율이 불가능하다.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이라고 책정했는데 제가 3개월 살아보니까 15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며칠 전에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기본 관리비가 10만 원이잖아요. 그거보다 줄일 수는 없을 것 같다 해서 관리비도 안 되고, 경조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만 원으로 그냥 정해 놓은 거잖아요.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
뭐 줄인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겠죠. 그래서 월 10만 원 정도는 경조비로 모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도 좀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나세비, 기타비 이것도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노동 원가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주거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거를 줄일 수 있다면은 1억을 좀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. 이 정도가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노동 비용으로 넘어가 보면은 교통비는 제 생각에 줄일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집을 가는데 뭐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교통비 줄일 수 없을 것 같고, 한 2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오버가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점심비는 뭐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통신비도 29,000원 정도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이 4월에 48,000원 나온 거는 약간 멍청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와이파이를 안 켜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버되는 그런 금액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저의 실수였다. 그런데 29,000원을 더 줄여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,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제가 투폰을 쓰는데 하나는 알뜰 요금제고 하나는 KT를 사용하고 있어요. KT를 17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뭐 기본 요금제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웬만한 뭐 알뜰 요금제랑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그렇게 되고, 꾸민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4월에는 제가 진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비를 했지만 1년에 12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렇게까지 뭐 꾸민비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정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, 친목비는 제가 정한 거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보험비는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 보험비 57,000원 나오는 거에 실손과 안보험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좀 가족력이 있어서 안보험을 들었던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좀 책에도 다 다루지 못했어요.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한 65세까지 제가 암에 걸려야지 저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저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연 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확률이 더 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험비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. 그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용돈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를 줄이면은 행복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 요 정도 주거비, 꾸민비, 보험비 정도를 줄이면은 좀 더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사실 5월 같은 경우에는 127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제가 목표 소비가 142만 원이잖아요. 근데 평균으로 보면은 3개월 동안 평균이 14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것만큼 그렇게 소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장기간 가계부를 써왔고 이 소비를 컨트롤하는 거를 장기간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,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소비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제가 원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었던 거고, 이렇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. 근데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뭐 하다 보면은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자신의 소비를 이렇게 컨트롤해 가는 거를 좀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진짜 장담해요. 그래서 이런 기술을 좀 익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모은 돈은 이제 477만 원 정도 되고, 한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아요. 3개월 동안 500만 원 모았으니까 1년 하면은 당연히 2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겠죠. 여기에 이자도 붙고 할 테니까요. 그렇게 될 것 같고, 최근에 사용한 금액이 127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은 당연히 현실 목표 소비보다 한 15만 원 정도는 더 낮은 금액이잖아요. 그러니까 목표 잉여 현금이 더 늘어나겠죠. 막 17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목표한 2천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요거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저축을 하면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현금으로 모으냐,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왜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느냐,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쓰임이 다른 거예요. 쓰임이. 저는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죠.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투자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, 지금 보여드리는 건 월급을 갖고서 1억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데, 이 주거비를 빨리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거를 쳐내는 게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빨리 모아서 빨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까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이거 30만 원 까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매달 30만 원이면은 1년에 36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해서든 매달 생기는 158만 원을 갖고서 2년 안에 360만 원을 벌려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. 10%도 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.
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모아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만 약간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36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게 저는 훨씬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쓰임이 다른 거예요.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. 꼭 어디다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받아야만 그게 투자가 아닙니다.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서 얼마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월 발생하는 잉여 현금을 갖고서 생짜로 이렇게 모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의도가 좀 곡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월급을 갖고서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모으는 그런 근육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2천만 원이 되고 월세를 까내려가고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하다 보면은 보이는 시야가 있어요.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 5년 해야 1억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에 맞게끔 보이는 또 시야가 있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필요한 금액만큼을 모으는 시간이 꼭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거든요. 그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직접 경험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작고 소중한 월급이지만 희망을 갖고 계속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소비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좀 익숙치 않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예. 꼭 그렇게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